홍명보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팀 10월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10차 회의록을 좀 공개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도 답답하고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10차 회의록을 보고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초에 이 얘기 자체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고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매우 교묘한 얘기죠.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10차 회의록이 문제가 아니라 뭐 11차 회의록 내지는 이제 축구협회에서는 1일차가 아니라 임시회의다. 그 임시회의에서 발생한 문제가 크거든요. 왜냐면 그 임시회의록의 이임생 이사가 과연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11차 회의록에 나왔던 내용이 이겁니다. 위들이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면접에 대한 그 내용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된다. 이임생 이사가 그러면 혼자서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투명하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서 축구협회가 제출한 그 임시회의 11차 회의의 결론이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였어요. 이임생 이사가 단독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언론에도 11차 회의에 문제가 많다. 정강의 위원들은 면접은 이임생 이사가 하더라도 면접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유, 그리고 최종 감독 선임에 대한 그런 절차,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은 정강의 위원들과 공유하는 데 동의한 거지. 이임생 이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게 아니다. 그게 11차 회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임생 이사가 그게 또 찔리니까 뒤에서 이렇게 카톡을 보냈죠. 한 정강의 위원에게 기자의 번호를 주면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모든 결정권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했어요. 날짜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발표한 날짜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11차 회의, 축구협회가 얘기하는 임시회의의 내용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그런 걸 본인도 아니까 내가 1등이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10차 회의록을 보자. 계속 이제 10차 회의 쪽으로 몰아가거든요. 왜냐면 그게 투표를 했을 때 10차 회의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박은호 감독과 함께 7표로 1등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카서스가 6표, 아놀드가 5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 내가 1등이니까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10차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단위, 차 회의록은 우리가 떳떳하니까 공개를 하게 해서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제10차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건데 정혜성 위원장이 있습니다. 명예위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서 쭉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 협회의 본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20차 회의에서 다음 회의는 없다는 마음으로 후보를 뽑았으면 한다. 그래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든 결정은 정혜성 위원장에게 위임하다. 그래서 다른 위원이 동의한다라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정혜성 위원장께 임했으면 좋겠다요. 이제 그 10차 회의에서 명예 후보군에 대해서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17명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추려서요. 내용이 뭐냐면 이 회의에서 추려지는 거기서 정혜성 위원장이 순위를 골라라. 중요한 건 뭐냐? 홍명보 감독은 분명히 본인이 1순위라고 하잖아요. 1순위 차에서는 이게 순위를 뽑는 게 아니었어요. 순위를 뽑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나는 누구 홍명보 감독이 좋아. 홍명보가 좋아 아니면 다른 감독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견을.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후보 C, 후보 D도 좋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명보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말하면 협회의 간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몇 명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17명 중에 나는 누가 좋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당신들의 순위야.
그랬더니 위원들이 다니다. 난 순위를 뽑은 게 아니라 그냥 투표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 17명 중에 내가 괜찮게 보이는 사람을 추려보자였으니까 17명 중에 내가 마음속에 3명 혹은 5명 정도를 이런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지금 꼭 순위를 정해야 되냐? 지금은 17명 중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몇 명을 추리는 작업이고 최종 순위는 나중에 정하면 된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협회 간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추천만 하면 끝나지 않는 거 아니냐, 순위를 좀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끝까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위원님께 이임을 하자는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는 홍명보, 후보 C, 후보 I, 후보 D, 후보 A, 나는 홍명보 및 FBC 후보, 이렇게 5명씩 추리나 3명을 추리나 해서 이것을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7표를 받았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안에 있는 위원들이 의견이 갈리는 거죠. 아니,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3순위를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반론을 합니다. 다른 의원이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위원장님께 맡기자. 그 안 되는 감독들은 그냥 어차피 추천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추천에서 적은 표를 받은 사람들을 그냥 빼버리고 지금 나온 이 표수대로 해서 5명이면 5명, 뭐 이렇게 홍명보, 바그너, 카사스, 포에, 아놀드가 7표, 2명 6표, 2명 5표, 1명 5명을 뽑아서 여기서 정혜성 위원장이 순번을 정해라. 안 끝나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겠다, 계속 이거에 갈려요. 아니, 그런데 어차피 지금 추천으로 몇 표씩 받은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순번을 정하자. 1. 3순위를 우리끼리 좀 정하자. 우리가 입을 모아서. 했더니 반이다. 왜 그런 소리를 계속하냐. 그냥 정혜성 위원장에게 맡기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몇몇 위원들이 그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도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추측건데 이런 거죠. 정혜성 위원장의 순위도 어차피 홍명보 감독이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정하게 하자. 이렇게 좀 몰아가는 형태의 회의가 된 거죠. 그런데 부담스럽잖아요. 정혜성 위원장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가지고 내가 위원님들한테 오케이를 받겠다. 나한테 모두 다 그런 이임을 해줬지만 당신들이 추천한 것을 보고 내가 순번을 정하면 나는 너무 이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이임을 해주면 내가 순위를 정해서 다시 여러분께 물어보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나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정혜성 위원장이 그냥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정혜성 위원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모든 걸 이임하면 내가 그냥 다 책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5명 중에 만약에 순차별로 1, 2, 3, 4, 5순위가 정해지면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냐 했더니 반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번이 아니라 오늘은 5명을 정해줄 테니까 거기서 당신이 좋아하는 1, 3순위를 정해서 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님이 그 후보를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1번 가고 5번이 마음에 들면 5번을 가고 위원장님이 어떤 감독이 더 적합할지 최종 결정을 당신이 하면 된다. 5명이 추려진 건가 했더니 맞다. 5명을 다 오라고 해요. 그 5명이 홍명보, 카사스, 포에, 아놀드. 여기서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알려진 바로는 1순위를 홍명보를 올려서 보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정봉규 회장에게 그 10차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됐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회의록을 보면 1순위를 정한 게 아니라 정혜성 위원장에게 당신이 순위를 정해라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1순위가 맞다고 하는데 그거는 10차 회의에서의 1순위가 아니라 정혜성 위원장이 생각한 1순위예요. 축구협회의 논리는 이거죠. 10차 회의에서 1순위를 정한 건 아니지만 정혜성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맡겼으니 정혜성 위원장이 정하는 순번이 우리의 1순위, 2순위, 3순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논리적인 또 결함이 뭐냐? 이임생 이사가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차 회의를 하고 나서 정혜성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임한 상태인데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최종 후보 5명을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그 중에 국내 감독은 홍명보 감독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이어받은 게 정혜성 위원장이 1등은 홍명보, 2등은 박은호, 3등은 포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요. 투표 있죠. 10차 회의에서 투표를 한 거, 5명 추린 거, 홍명보, 박은호, 카사스, 포에, 아놀드, 이거를 이어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임생 이사가 얘기를 했죠. 내가 여기서 선택했다. 최종 후보 5명을 나는 이어받았고 그 5명 중에 포, 박은호, 홍명보를 내가 3명을 선택했고 그 3명 중에 내가 홍명보가 좋아서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해서 홍명보를 그때 선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모 축구협회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 10차 회의에서 끝난 그 결과 넓게 봐서 정혜성 위원장이 순위를 매겨서 1순위 홍명보, 2순위 포, 3순위 모라고 한다면 정혜성 위원장이 선택을 해야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근데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순번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정혜성 위원장에게 이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임생 이사가 어쨌든 이어받는 것도 이상했지만 순번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정혜성 위원장이 정한 순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그냥 5명을 내가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말도 이상해요. 순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그냥 5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10차 회의에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10차 회의에서 끝났다고 얘기를 하려면 명확하게 정혜성 위원장이 정한 1등은 홍명보, 2등은 박은호, 3등은 포에 이걸로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요. 10차 회의에서 끝난 게 아니라 11차 임시로 넘어가서 이임생 이사가 이어받아서 이임생 이사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1등, 2등, 3등을. 그러면은 10차에서 끝난 게 아니라 11차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11차에서 이임생 이사에게 권한이 넘어가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선택한 게 애초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차 회의에서 나는 억울하니까 당당하게 10차 회의에서 내가 1순위였어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0차 회의록을 보면요.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해요. 협회의 간사가 이야기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함께 영상 분석을 했던 12인, 그리고 추가로 접수된 5명의 후보, 1명의 후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먼저 땡땡땡 위원이 준비한 3인의 감독 영상을 함께 시청하게 하도록 하겠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력강화위원들이 감독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전날. 그래서 땡땡땡 위원이 추가된 감독들의 그 영상을 만들어 온 거죠. 하이라이트 영상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력강화위원들이 앉아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저 감독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 저 감독은 이런 거구나. 를 거기서 판단했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전력강화위원들이 감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구나 최소한 한 경기라도 보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후보자 A, 이게 박은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처구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역습에 대한 대처 방법이 영상에서 볼 수 없었음. 그러면 이 후보자는 땡땡땡 위원이 편집해온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 감독이 역습에 대한 대처 방법이 경기에는 나와 있는데 하이라이트에 빠져 있으면 역습에 대한 대처를 못하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3번, 14번 후보의 그 하이라이트 영상은 편집을 할 때 속도가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고 평가하기 힘들다 이 말이 나오죠. 빨리 감기가 돼 있었나 봐요. 당연하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지 않고 경기를 봐야 되는데 풀 경기를 나는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이 감독들이 공정하게 제대로 된 그런 상황에서 판단이 된 게 아니겠죠. 영상만 보고 이거는 용병을 뽑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나도 용병을 데려올 때 영상을 200번 넘게 보는데 이런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면 8, 9, 10은 다 실패한다. 맞는 말입니다. 풀 영상을 위원들이 보고 와서 분석해 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매우 허접한 절차였다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또 이 위원이 앞에는 맞는 말을 했는데 뒤에는 이상한 말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대표팀 감독을 뽑는 거니까 감독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표팀을 해봤냐, 월드컵을 해봤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본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준 자체가 확실하지 않았다. 뿔뿔이 다 제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기준을 세워놓고 위원들이 풀 경기를 분석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와서 나의 선호도를 투표를 해서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이라이트 보고 나는 제대로 된 분석 없는 상태에서 나는 누가 좋은데, 나는 홍명보가 좋은데 이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 위원들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것도 되게 어찌 보면 홍명보 감독한테 그냥 방패막이 떠넘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 홍명보 감독이 올림픽과 월드컵 경험이 있다. 리그에서도 핫하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일단은 정혜성 위원장이 알아서 풀어야 된다. 근데 정혜성 위원장은 단히 홍명보 감독이 리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하게 일하는 것도 아닌데 면접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을 하려면 확실하게 이 사람이 100% 순이다. 이런 답을 줘야 그래야 만날 수 있다. 부담이 된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명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협회가 명분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 그래서 협회가 명분을 제시하면 홍명보 감독 본인도 얻어먹을. 욕을 본인이 얻어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명분을 제시하면 그거를 홍명보 감독이 받았을 때 얻어먹을 욕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욕을 홍명보가 받아라. 그러면 리그 중간이지만 그래도 여론이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주자.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은 가만히 있고 축구협회가 모셔가는 그런 형태로 데려가면 안 된다. 홍명보 본인도 본인이 국가대표팀을 하고 싶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하고 미디어에 그럴 때 하면 된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것도 매우 이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된 본인들도 이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만한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이 어떤 거였냐? 홍명보 감독 선정 이유 첫 번째, 게임 모델을 고려할 때 한국 축구에 적합하다. 어태킹 서드, 라인 브레이킹, 카운터와 크로스, 측면 콤비네이션,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빌드업을 할 때 라볼피 하나를 쓰고요. 빌드업 1위, 기회 창출 1위, 압박 1위, 활동량 12위, 효과적이다. 아르헨티나도 활동은 하위권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이상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 명분을 만들자. 거기서 억지로 짜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라볼피아나 막 이런 얘기를 했구나.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그 12인의 그 명단을 받았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명단, 김도훈, 홍명보, 모아이스, 카사스, 포, 페트코비치, 아모림, 아드, 빌모츠, 펠릭스, 마스네어, 나디, 블린트. 이제 감독들의 명단을 제가 먼저 알았잖아요. 이거를 왜 먼저 알았냐면 이거를 뭐 어떻게 알았는지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명단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몰라서, 순수하게 몰라서 거치고 막 해서 왔겠지만 얼마나 허접합니다. 이번 10차 회의록을 본인들은 막 당당하게 공개를 했는데 보면 볼수록 아니, 이거를 왜 당당하다고 생각을 할까? 본인들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0차 회의록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순위를 정해달라라는 결론이 났죠. 전력 강화 위원들이 그리고 그 순위를 정할 때 5명의 명단을 위원회가 추천을 했습니다. 홍명보, 바그너, 포엣, 카사스, 아놀드. 순위는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 5명 중에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등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1등으로 선택을 해놓고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됐죠. 근데 여기서 11차 회의에서 이임생 이사가 정혜성 위원의 권한을 온전히 물려받은 것이 맞느냐, 동의를 한 사람이 100%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일단 있고, 만약에 정혜성 위원장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가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임생 이사는 순위를 내가 정했다고 했어요. 정혜성 위원장의 그 순위를 가져온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순위를 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정혜성 위원장이 정한 1등, 2등, 3등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10차에서 끝난 게 아니죠. 11차까지 넘어와서 이임생 이사가 권한을 물려받고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결국 1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왔다는 게 결과고,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선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 보려면 10차가 아니라 11차를 봐야 된다. 그러면 또다시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이사와 정몽규 회장이 얘기하는 10차 회의에서 문제가 없다. 10차에서는 홍명보가 1등 아니냐, 그래서 감독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게 또다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이해한다고 쳐도 11차 회의에서 그러면 이임생 이사가 제대로, 결국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정혜성 위원장이 위임받았던 그 권한들을 그대로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 위임을 받았냐. 그걸 따지려면 10차가 아니라 또 11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이상하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10차 문제 없지 않냐라고 아무리 해봐야 11차에서 어쨌든 이임생 이사가 그 권한을 제대로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또 봐야 된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